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방산주입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17%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KF21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사우디의 또 출하 관련된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쁠 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었던 게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가장 강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항상 찾아보고 있는데 AI가 지금 굉장히 강세잖아요. AI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제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콜센터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요. 아니면 뭐 휴대폰도 노트북, 모바일 온디바이스 AI도 있고요. 빠르게 또 적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산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무기의 기술진화는 항상 전쟁과 함께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시피 네, 이런 개발과 진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뭐 하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하나그룹주들의 이제 지분을 다시 모으는 과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네, 지금도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까지는 넘어갔습니다만 방산주들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만들어준다면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10%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죠. 네, 일봉상 근처로 그냥 길게 보시면은 꾸준하게 네, 중간에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네, 이거 레벨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20년도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8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5년 만에 수익률이 몇 배입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방산주들이 사실 다만 여기서 좀 주가 반영치가 강했었던 거는 전쟁과 지금 이제 군비 확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휴전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휴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했었을 때 방산주에 대한 우려감들을 만드셨다시피 해당 구간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또 네, 평화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해 보면은 네, 방산주들은 눌리면 사자.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전쟁이 없었을 때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연 단위로 방산비는 계속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가자 이쪽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면서 주가에서도 그게 맞게 반영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계속해서 연결성이 된다면은 전쟁이 안 끝난다면입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더 큰 레벨업은 계속해서 가능하겠지만 잠깐 쉬어갈 줄도 좀 알아야 된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준 구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입증해주면서 좋은 상승세 만들어준 아주 알짜배기였던 종목이니까요. 좀 이제 현재부터는 이제 방산주들 AI로 레벨업하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보실게요. 네. KAI입니다. 자, K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도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문제점도 있었었고 KF21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헬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실적을 못 만들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외신 쪽에서는 좀 이제 중립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 자체는 지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실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치는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KF21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사우디에 또 출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종목들도 관심도에 좀 담아두시면서 방산주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종목과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갈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방산주라고 하면 저는 풍산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풍산이 저는 지금 주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가 최근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자, 그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우려감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거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어떤 원자재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냐? 굴입니다. 굴이요. 풍산 어떤 기업입니까? 탄. 그렇죠. 총알 탄 만드는 회사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건 뭡니까? 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영향도가 가장 풍산이랑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풍산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론, 국내에서 박격포 드론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풍산밖에 없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사업 진출에 대해서 이제 AI, 드론, 그리고 구리까지 안정적인 실적에 대비 내지는 이제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만 대조했을 땐 지금 너무 싸다라는 점까지 체크하면서 방산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우선 시작은 AI 관련 레벨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조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매력적인 종목 풍산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하시죠. 두 번째 이슈는 양자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국내에 도입해서 연구 현장에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자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지금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양자, 유리기판, 로봇 이 세 가지를 주가랑 대비해서 보면 뭐 주가 평균치를 보시면 비싸요. 그렇죠? 실적 대비해서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지금 당장에 이제 상용화라는 단어들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상용화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는 사실 기업이나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성에 들어가는 이 상용화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상용화라고 생각을 해요. AI도 보시면은 이미 AI의 레벨업, 특히나 진화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기업들 내지는 이 개발 기업들에서는 이미 활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 이제 찾아왔다 보니까 이제야 저는 상용화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AI 같은 경우에 산업군 내에 지금 투자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양자는 어떻습니까? 양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디 연세대나 이제 큰 이 연구원들 가시면은 거기에 양자 컴퓨터 하나 큰 거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용화와 관련된 기간들이 뭐 5년이다, 뭐 3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일단 시장이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재료성이 살아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가 높아 있는 이쪽만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좀 하드웨어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실적적인 장세가 지금 가고 있지만 아직 지금 하드웨어 섹터,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 대장이 누굽니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실적 이번 달 말일에 나와요.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우상향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같이 반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긴 합니다. 원래 엔비디아와 좀 반대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양자 얘기하면서 반도체랑 같이 엮는 게 반도체가 원래 약세를 보일 때 특히나 실적주, 반도체 실적주들이 약세를 보일 때 이런 미래 실적 기대감 이런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목표를 말씀 전해드리다시피 ASIC 전일 미장 얘기로 하면 ASIC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자체 개발 칩이잖아요. 그럼 원래 이거 가면은 반도체 악재, 엔비디아 악재 아닙니까? 엔비디아 실적 깎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빠졌었는데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지금은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눌리면 사라. 양자, 맞아요. 초전도체 이런 쪽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같은 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QSI 한번 보겠습니다. 네. QSI 같은 경우 현재 이번 시장 23%가량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저항대 돌파하면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양자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뉴스는 나온다는 겁니다. 양자 투자 국내 지금 정부에서도 또 추가 지원적인 모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양자 정확하게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언제까지 트레이딩 할 수 있을까요? 실적 얘기도 들었지만 하나 더 있잖아요. 3월달에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도 나옵니다. 그러면 양자는 최대 3월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다. 우리가 이미 양자 관련해가지고 바닥권에서 급등 나올 수 있다. 상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양자 암호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눌리면 사자. 3월달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까요? KCS 한번 보겠습니다. 네.
KCS 같은 경우에 현재 7%가량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일부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네, 5일선 이평선을 그대로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상승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앞선 구간 대비해서 상승이 1차적으로 일어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돌파한다면 시세를 강하게 14,600원 구간 넘어가면 붙이는 구간 진입을 하니까요. 이런 구간 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돌파 자리에서 14,600원 같은 이런 돌파 자리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항상 이 시세 붙이면은 강하게 날리는 종목이 양자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양자 섹터의 움직임이 약간 초전도체와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붙이면은 갑니다. 3월까지 재료성 괜찮은 만큼 기술적인 트레이딩, 나는 단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촉수엄금이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양자 간의 관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엔비디아의 이달 말 실적 2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3월에 GTC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댓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천사의 유혹님이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사고 소식이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의 악재로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FSD 기능을 사용하던 중 차선 합류에 실패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오, 사실 사고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도 언제 날 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도로 상황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번거를 100%라는 건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손 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핸들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완벽하게 대체는 당장이 어려울지언정 어차피 규제가 해제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경쟁 심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다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심이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눌리면 살아라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엔비디아 눌렸네? 지지공까지 떨어졌네? 사야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다시피 테슬라에도 믿음이 있어요. 테슬라가 물론 분기마다 한 번씩 절반 정도 뚝 떨어지는 조정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레벨업을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과연 여기서부터 이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무너질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그냥 안타까운 사건 정도로 그냥 치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번에 BYD가 무료로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테슬라의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감이 높아요. 특히나 중국 내에서 테슬라 잘 팔립니다. 아직도 잘 팔려요. BYD 있는데 테슬라가 잘 팔리나요? 라고 하시면 네, 잘 팔린답니다. 데이터로 나온 상황이니까요. 대신에 생산량이 일부 마이너스 10% 줄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전 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도 경쟁 심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도 경쟁 심화, AI, 로봇 다 마찬가지 경쟁 심화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그래서 경쟁 심화 구도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투자를 더 할 거다. 이게 어딥니까?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경쟁 심하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비중 더 투여. 이렇게 하기에는 이쪽은 거의 회사 대 회사잖아요. 치킨 게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치킨 게임. 전기차나 반도체나 특히나 메모리 시장이 과거의 치킨 게임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게 가격 전략이잖아요. 결국에 가격 전략. 테슬라 FSD 모델 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요. 풀오토 셀프 드라이빙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환율 때문에라도 가격 변동성이 더 있는데 근데 테슬라는 1,0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를 중국에서는 공짜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테슬라도 가격적인 방어 전략으로 나가야겠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에 판매를 했었을 때 당시에도 할인 정책이 굉장히 은근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쟁 심화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최초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결국에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술력적으로 하면 저는 테슬라에 한 표를 들고 싶고 가격적으로 한다면은 중국에 한 표를 들 것 같습니다. 중국 가격은 못 이겨요. 네, 중국 가격은 못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자율주행 차들은 그러면 여기서 누워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이더 라이다. 네, 레이더랑 라이다. 우리는 결국 경쟁 심화 구간에서 판매만 잘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테슬라가 만약에 빠진다고 했었을 때 물론 투심 자체는 안 좋겠죠. 투심 자체는 좋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실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대표적인 종목 딱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좀 안 쳐져가지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봉으로 큰 흐름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거 23년도 8월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큰 흐름 내서 이탈하지 않는 선 모습 계속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도 이미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경쟁 심화 구간에서 레이더, 라이다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기술력으로 입증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주가는 그럼 어떻다? 아직도 싸다. 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레벨업. 레벨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실적 잘 지키고 판매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기술력입니다. 중국에 팔아도 되고요. 미국에 팔아도 됩니다. 기술력 있는 회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레이더, 라이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좀 테마성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HL만도라든지 HL만도가 뭐 테마성 종목은 아닙니다만 여러 종목들이 있다시피 우리는 원하는 거는 결국 실적이에요.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봤잖아요. 실적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니다. 실적만 괜찮으면 가요. 물론 대한민국 시장이 그 100% 통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저렴한 상황에서 실적이 찍힌다? 라고 하는 종목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레이더, 라이다, 기술력 쪽에 좀 주목하시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물론 테슬라가 눌린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들은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저희가 항상 테슬라 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종목인데 LG에너지솔루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저가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고 네 지금 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향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만큼 지금은 좀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필요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못 간다고 해도 개별적인 호재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테슬라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바닥권 내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이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 하잖아요. 네. 더 큰 악재는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경쟁 심화 구간이라는 악재. 이것만 좀 이탈하고 지금의 구리 가격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지금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얘기 나오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2차 전지주들도 빠르게 회복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는 라이다 관련한 종목, 결국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실적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월 23일에 매수했던 비보존제약, 목표가 달성과 함께 수익률 18.1%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1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로 먼저 이제 아스트라잔 이게 출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험 적용까지 기다리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성, 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시장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펜타닐 같은 거.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관세 매기면서 멕시코, 캐나다에 펜타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약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마약입니다. 그래서 비보존제약이 지금 이걸 비급여로 먼저 출시한다고 하니까 시장 내에서 주목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출시를 하면 다음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미국 가야죠. 미국 가야 합니다. 이 지금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사실 지금 대체제가 지금 비보존제약에서 출시한 이 약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세 한 번만 더 붙이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전일장에 17%가량 상승세가 나왔지만 오늘장에 마이너스 2% 정도로 눌림세가 약습니다. 그럼 네.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량도 어떻습니까? 매도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다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이 종목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흘러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만약에 북미 시장 진출 뉴스가 나온다. 상한가 그냥 몇 방은 그냥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보존제약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움직임까지 체크해보고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반도체 하나 가지고 나서요. 하나 정도는 좀 담아보자라는 생각인데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속아봅시다. 한 번만 더 속아봅시다. 네.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삼성전자겠죠.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면서 오늘 현재가 9,2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고요. 워트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번만 더 속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TSMC에 대한 매출,
특히나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웨이퍼 실적 1분기가 안 좋을 수 있다. 라면서 반사수의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ASIC를 통해서 HBM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HBM 특히나 삼성 관련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YC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트는 삼성전자와 HBM 핵심 냉각장치 THC를 공동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으로도 더 많이 부각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워트라는 기업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삼성향으로만 보실 필요 없이 HBM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빅테크 AI 범용칩 HBM 수요 확대 가능성 ASIC입니다. 자, 이번에 전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에서 ASIC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ASIC 시장이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일장에 보시면은 브로드컴이 올라갔잖아요. 브로드컴 ASIC 관련주입니다. 네, 거기에 해당해서 20%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기업 워트고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 컨콜에서 올해 2분기에 양산 그리고 공급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속아보자. 2분기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GTC에서 또 삼성전자 공개할 가능성 높으니까요. 삼성 관련주 워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아직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member when